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좀 더 형상을 정형화된 형상들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명령어 몇 가지를 더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패드입니다. 패드 말고도 이제 포켓, 그루브, 슬롯 뭐 같은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어들을 배우시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뒤에 가볼까요? 이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이 치수를 매기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개수가 많고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이 하면서 그때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죠. 호리존탈이란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패드 같은 걸 만드시다 보면 호리존탈 레퍼런스를 찾게 됩니다. 그 선하고 평행하게 두 점 사이에 치수가 부과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지금 호리존탈 레퍼런스가 이 수평선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치수가 어떻게 매겨지죠? 이 선하고 치수가 평행하게 이렇게 매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 평행선에 대해서 수직선이 바로 버티칼 레퍼런스가 되겠죠. 이 레퍼런스에 대해서 평행하게 매겨지는 것이 바로 버티칼 치수가 되겠습니다. 살짝 헷갈려요, 이게. 실제 치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호리존탈 레퍼런스하고 평행하게 매겨지느냐, 그 호리존탈에 대해서 수직으로 매겨지느냐에 대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호리존탈 레퍼런스는 잡는데 일반적으로 버티칼 레퍼런스를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리존탈 수평선에 대해서 직각을 이루는 모서리를 버티칼 레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점과 점이죠. 두 점 사이의 가상의 선 사이의 어떤 거리값을 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럴요. 두 점 사이의 어떤 작업 평면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를 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이런 것이죠.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 거리라는지, 그렇죠? 이 두 점은 이 같은 면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치수를 매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렬치수라고 흔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이 많이 쓰는 거죠. 네 번째 거를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퍼텐티큘러로 되어 있는데요. 직각치수죠. 그러니까 엣지. 이미 있는 형상의 엣지와 포이즈 사이에 수직치수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 모서리하고 원점하고 이렇게 수직치수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잡는 기법이 되겠죠. 이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랑 수직치수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서로 평행하면서 수직치수를 쉽게 매길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arallel at a distance라고 되어 있죠. 라인과 라인 사이에 서로 평행한 치수를 부과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이런 거죠. 어디 있나요? 여기 요거였죠. 참, 여기 요거였습니다. 평행하면서 치수를 부과하는 기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엣지와 엣지 사이에 각도 치수를 부과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에 각도를 몇 도로 할 것이냐, 각도를 줘가지고 하는 거죠.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각도를 이쪽에 부과될 수도 있고 이쪽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입니다. 점일치라고 보시면 돼요. 두 점 사이에 어떤 고정기를 주는데 제로로 설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 있죠. 이 만든 이 실린더 있죠. 이거를 요 센터 모체의 센터 점에 일치시키고 싶다. 그럼 포인트 포인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길이를 주셔도 되고 0을 주시면 제로 딱 점일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포인트 라인입니다. 라인과 포인트 사이에 어떤 거리 지수를 줍니다. 기본값은 0으로 세팅이 되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라인과 라인을 서로 일치하는 겁니다. 선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이거는 거의 점일치죠. 이건 선과 점일치고 이거는 점점일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하면서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패드부터 한번 보죠. 예제를 한번 열어보시죠. 우리 카티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패드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패드, 이 익스트루드가 패드입니다. 그렇지만 패드라는 명령어가 또 있어요. 보시면 해보시죠. 자,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렉탱글이 있고 제너럴 타입이 있는데, 렉탱글이라는 것은 미리 정형화된 어떤 사각형, 이 모서리 필렛 처리하실 수도 있고요. 테이프 해가지고 이렇게 각도, 경사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딱 정형화되어 있는 사각형 형태죠. 그렇지만 이런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인 형태, 좀 특수한 형태 같은 경우는 제너럴 타입으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하면서 보겠습니다. 요 메뉴에다 작업을 하겠습니다. 찍어놓고 회전하기 쉽게끔. 자, 렉탱글 타입을 해보자. 근데 이렇게 봐서는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냐 잘 모릅니다. 밑에 헬프 보이죠? 플래너 평면, 그러니까 뭐죠? 이 사각형이 위치할 평면을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곡면 말고요. 플래너니까 평면식의 어떤 면을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윗면을 찍어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호리존탈 레퍼런스. 나중에 방향이라든지 치수를 매길 때 참조선의 어떤 수평선을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잡던 이 선을 잡던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선을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화살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제 파라미터를 잡아야겠죠. 그러면 여기를 본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길이가 여기를 본다 그러면 랭스가 되는 겁니다. 자, 랭스를 저는 100으로 하겠습니다. 위더스 여기 쪽이 100, 이쪽이 50, 높이 30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코너 값을 필렛 처리해서 5, 테이프 일단 0도로 놔두겠습니다. 오케이 해보자. 그럼 이렇게 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이게 면상이 있다는 얘기일 뿐이지 실제 위치가 설정이 된 건 아니죠. 정확한 위치가 설정된 건 아닙니다. 아시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여기서 잡으셔도 됩니다. 일단 오케이 하고 빠져나와 보죠. 그리고 캔슬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거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형상 있죠. 익스트루드 2번에 쇼 디멘션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스케치 1번도 쇼 디멘션 해볼게요. 하면 치수가 보일 겁니다. 치수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그냥 F5키 한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리프레시 되면서 사라집니다. 저는 뭐 특별한 명령어가 있는 줄 알았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쇼 디멘션 하고요. 자, 요것도 2번도 쇼 디멘션 하겠습니다. 치수를 보면서 한번 수정을 해보죠. 근데 이미 OK 눌러버렸기 때문에 이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치수를 따로 수정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파라미터는 피치달 요 값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3 정도로 해볼까요? OK 하면 값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치 어떤 치수를 수정하고 싶으면 에디트 포지셔닝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뜨죠? 자, 보기 상태를 좀 바꿔보죠.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시면 이렇게 뜨죠? 렌더링 관련된 거. 스태틱 와이어프레임으로 맞춰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런 상태에서 좀 더 이게 100이니까 50 이선이요. 이쪽이 150이니까 이 선하고 이 선 사이의 거리값은 75로 하면 딱 정중앙에 오겠죠. 그러니까 제일 쉽게 잡는 방법은 이겁니다. 퍼텐티큘러 하셔가지고요. 이 모서리하고 이 모서리의 수직 방향으로 치수 이 선 그럼 바로 이게 뜨죠. 그런 다음에 얼마 주면 됩니까? 뭐 50 주면 되는 겁니다. 치수가 매겨지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하시겠죠. 이 레퍼런스 선의 수직으로 치수가 매겨지는 겁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75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 거로 하셔가지고 이 모서리랑 타겟 엣지 있죠.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 사이 거리 값은 얼마로 하겠다? 75로 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하시면 딱 정중앙에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요. 에이터 포지셔닝 하셔가지고 치수를 수정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터 디멘션 누르시고 수정할 치수를 하나 찍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50 오케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다가 잘못했네 그러면 백 하세요. 백 하셔가지고 다시 찍으시고 다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치수를 한번 지워보죠. 그럴 때는 딜리트 디멘션 하셔가지고 필요없다 너랑 두 개는 필요없다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치수가 지워지는 겁니다. 아시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더 쉽게 치수를 수정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우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패드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로 하죠. 윗면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엘리먼트는 요 선을 잡죠. 있죠. 그 다음에 똑같이 뭐 한 랭스는 50 정도로 할까요? 위드스
이번에는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헤이트 30 그대로 두죠. 요거는 0도로 주고요. 테이프 각도를 한 10도로 주겠습니다. 음수로 주셔야 되고 양수로 주셔야 됩니다. 양수로 주면 이렇게 위로 좁아지겠죠. 그렇지만 양수로 주면 음수로 주면 위로 이렇게 뭐랄까 역사다리꼴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누르시죠. 그 다음에 치수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해보죠. 저는 이 레퍼런스 선을 찾겠습니다. 호리존탈 선 있죠. 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치수 매길 거면 어떤 선을 잡아야 될까요? 이 선을 잡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선을 잡아야 돼요. 이 선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잡으면 이렇게 치수가 매겨지죠. 치수가 이 선에 대해서 수평으로 이렇게 매겨지는 겁니다. 좀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네 번째 방식을 쓰는 것이 더 좋겠죠. 75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기면 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그렇죠. 이번엔 두 번째 걸 한번 해볼까요? 요거로 버티컬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선을 잡아보죠. 이 선을 잡았다 그러면 지금 치수가 이렇게 매겨졌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버티컬을 이 선을 잡고 이 선을 잡으면 되겠죠? 저도 헷갈립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매겨보면 이렇게 매겨지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50 오케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면 정확한 위치에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캔슬하죠. 자, 여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방식이요? 패드의 어떤 렉탱귤러 방식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볼까요? 피처 여기를 마이너스 값을 주죠. 마이너스 10 하면 이렇게 오케이 누르죠. 위로 더 커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렇게 한번 배워볼까요? 위에다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밑에 면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위에 면을 만들었어요. 그럼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죠. 지우고 다시 만들기보다는 에이트 파라미터 하신 다음에 리어태치 하시면 됩니다. 재부착하는 거죠. 스케치의 리어태치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대화상자 뜨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타겟 면을 잡아달랍니다. 지금 윗면에 잡혀 있으니까 저는 아래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면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호리존탈 그렇죠? 호리존탈 치수를 호리존탈 디렉션을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모서리를 잡죠. 이렇게요. 방향을 반대로 보시면 리버스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재정해 달라는 얘기죠. 포지셔닝 디멘션을 재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호리존탈, 버티컬 재정해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케이 눌러보자.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있긴 있는데 어디 들어 있습니까? 이게 위로 가니까 당연히 얘는 속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리어 태치 오셔가지고요 방향성을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리버스 해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케이 해볼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밑으로 빠져나오는 게 보이시죠? 네.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위치를 재정해 하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포지셔닝 하셔가지고 위치를 다시 잡아주면 되겠죠. 뭐 지우든지 수정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위치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드의 렉탱귤러 방식이고요. 제너럴 방식을 한번 살펴보자. 좀 어렵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패드, 제너럴, 대화 상자 자체도 좀 복잡해 보이죠? 첫 번째는 뭘까요? 리플레이 스페이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플래너라는 말이 뜨나요? 아니죠. 평면이 아닙니다. 곡면이든 평면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짝 밑면이 뭔가 곡선이 져 있는 거 보여요. 이렇게. 자, 그림을 잘 보시고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면을 잡아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클릭을 누르시던 가운데 버튼 가지고 빈 공간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오겠죠. 아니면 강제로 다음 단계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이걸 잡으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건너뛰어 버리죠. 지금 녹색이 지금 잡아달라는 얘기인데 왜 건너뛰냐면 특별하게 두 번째 걸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잡은 거 있잖아요. 면에 모든 모서리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서리를 가지고 패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패드 할 거면 두 번째 아웃라인 커브를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커넥트 커브를 해서 이 선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탑 페이스를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높이를 해서 잡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면까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탑 페이스에 면을 잡아야 되는데 면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면을 한번 잡아볼까요? 면이 잡히나요? 안 잡히죠. 그러면 여기 있어요. 콜렉트란 말은 아무래도 자동으로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데이터 플레인 평면까지 오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있죠. 탑 아웃라인도 잡아줘야겠죠. 윗면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바디 누구랑 합칠 거냐 이런 얘기죠. 찍고 아래 솔리드를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옵션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이제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좀 그렇습니다. 위쪽 면에 반경이 되어 있고요. 필렛 처리되는 겁니다. 블렌더 처리됩니다. 얘기죠. 탑 레이디어스. 그러니까 플레이스 레이디어스는 아랫면이 레이디어스고요. 요거는 위쪽입니다. 위쪽은 1로 해보죠. 그 다음에 코너입니다. 5, 양 사방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일단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웃라인 사이에 필터 할 수 없다 이렇게 뜨네요. 그렇죠? 자, 왜 필터 할 수 없을까요? 타겟 맞죠? 이 부분 위쪽 맞습니다. 근데 위치가 좀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제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쪽 모서리를 찾겠습니다. 이렇게요.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면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자, F8키 눌러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요게 리플레이스 레이디어스랑 아래쪽에 필렛 값이고요. 요거는 탑 레이디어스랑 위쪽 1mm 있죠? 요 mm. 여기 오랑 선 결국 뭐죠? 양 사방 있죠? 요쪽 있죠? 요쪽 양 네 군데 네 기퉁이의 반경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딱 정형화된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 아닌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밑에 보시면 from top outlet이라고 되어 있는데 테이프 앵글이 15도로 잡혀 있죠. 이걸 0도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어플라이 눌렀죠. 그럼 수정을 하겠습니다. 8 파라미터 오셔가지고 두 번째 괜찮고요. 위에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는 따로 수정이 안 되네요. 그렇죠? 제가 이미 확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는 값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우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패드 하겠습니다. 제너럴 하시고요. 밑에 면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넥터 커브를 하셔가지고 이 선을 잡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위쪽을 따로 잡아줬죠. 위쪽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이렇게 잡아줬는데 지금은 그냥 옵셋 값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높이 50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rom Placement 밑면에서부터 위로 50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탑 아웃라인 잡나요? 잡을 필요 없죠. 경사각 줄 수는 있습니다. 한 10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요? 이면이랑 이거랑 합치겠다.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하면 재밌어요. 영도로 좀 어떻게 되는 똑바로 올라와 있죠. 네. 상당히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제너럴 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패드 하고 패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같은 경우는 치수 잡을 굳이 위치 치수 잡을 이유는 없죠. 미리 아웃라인이 딱 돼 있으니까 그 아웃라인을 잘 설계를 하셔야겠죠. 패드 하니까 시간 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하면 또 여러분이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리고 포켓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